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니입니다. 다이어트 대결 결론이 났죠? 어떻게 제가 좀 살이 빠진 것 같나요? 저는 체형상 얼굴과 손발목에서 가장 티가 많이 나기 때문에 최적의 유튜버 상태가 아닌가,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변화를 어느 정도 느끼시고 있지 않나 감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대결은 졌지만 앞으로 조금 더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출장 갔다 와서요. 그래서 오늘은 다이어트 대결을 끝마치고 나서 연결되는 컨텐츠를 하나 준비해 볼까 하면서 찍어보는 영상인데요. 바로 저의 날씬해 보이는 법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이제 준비를 하다가 막 아이디어가 막 한두 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최대한 덜 75kg 같이 보이려나 하면서 고민을 한 게 벌써 33년입니다. 내가 딱 중학교 1학년 때 70kg를 찍은 기억이 나. 약 18년 정도 날씬해 보이기 위한 몸부림을 쳐왔던 시간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시리즈는 두 개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날씬해 보이는 헤어 메이크업. 제가 또 뷰티 유튜버지 않습니까? 날씬해 보이는 컨투어링 방법과 메이크업 방법, 그리고 제 얼굴형에서 가장 괜찮았던 헤어스타일,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메이크업부터 시작해볼까요? 자,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먼저 피부 준비 단계로 크림부터 발라볼 건데요. 개인적으로 겉바속촉 크림이라고 생각하는 바비의 비타민 크림입니다. 굉장히 연고처럼 매트하게 발리면서 피부를 촉촉끈덕하게 만들어주지만 표면에 기름이 많이 남지 않아 파데나 베이스의 영향을 아주 덜 끼치는 크림이라 메이크업 박스에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얼굴 전체에 여러 겹 얇게 발라 올려줄게요. 요즘 건조해서 입술 정 가운데가 갈라졌어요. 섹시하죠? 어제 나는 솔로 보다가 몇 번 웃었더니 또 자꾸만 가운데가 터져서 아픕니다. 이거 관리 잘해야 돼요. 아니면 몇 개월 고생하거든요. 소영 언니가 추천해준 립밤 안 같은 립크림을 발라볼 거예요. 이런 제형인 게 신기한데 꽤 빠르게 수분 보충을 해주더라고요. 입술 위에 도톰하게 올리고 넘어갈게요. 다음은 촉촉하게 수분 보충도 해주면서 은은하게 피부톤도 밝혀주는 베이스를 사용해 볼 건데요. 요즘 건조해서 베이스의 중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보통 베이스들이 SPF 기능도 있으니 선크림 대용으로 훌륭한 제형이죠. 아주 촉촉하거든요. 피부 전체에 로션 바르듯 톡톡톡 손으로 올려볼게요. 저번 달에 백화점 갔다가 신상이 나왔길래 구매해본 바비의 스킨 컨실러 스틱입니다. 제형은 굉장히 촉촉한데 밀착력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자주 손이 가진 않더라고요. 두껍게 바르면 안 되는 친구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살짝 톤업 느낌만 가져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컨실러 차례입니다. 저는 파데 전에 바르는 컨실러는 이렇게 매트하게 쫙 붙는 애들이 좋더라고요. 헤라 블랙 컨실러.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을 적당히 믹스해서 다크서클을 가리기에 딱 좋은 중간 톤을 만들고 다크서클에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비교해보면 쌩얼 상태에서 다크서클만 쏙 걷어낸 느낌이 보이죠? 그래서 저는 이 컨실러 베이스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반대쪽 다크까지 커버하고 파운데이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오랜만에 힌스의 얄파데를 꺼내봤어요. 하도 얇게 잘 발려서 제가 얄파데라고 하는 파데입니다. 다크서클이 가려진 피부 위에 쿠션을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화사하게 펴발라 톤업을 해볼게요. 중요한 건 얼굴의 사이드 부분이 아니라 중앙을 위주로 발라주는 건데요. 보통 그림을 그릴 때 물감이 많이 올라간 부분은 앞으로 진출하고 옅게 올라간 부분은 뒤로 후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작아 보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얼굴 주변부에 올리는 양을 적게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또 하나의 팁이라면 역시나 질감이죠. 거칠고 광나는 질감은 진출하고 매트하고 블러링된 질감은 후진합니다. 글리터의 촉촉한 제형까지 더해져서 굉장히 강력한 하이라이트 효과를 내는 쿠션 형태의 하이라이터를 얼굴 중앙에 올려볼 거예요. 파데 표면을 망치지 않도록 아주 가볍게 수직으로 두드려주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이제 다이어트 메이크업의 가장 중요한 거, 쉐딩에 대한 디테일 설명 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장비는 단백질이 아니에요. 이렇게 세 가지 브러쉬예요. 먼저 가장 커다란 브러쉬로 어두운 두 컬러를 믹스해서 발라준 뒤 귀 밑에서 턱 끝으로 내려오는 턱뼈를 훑어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줄게요. 이 뼈 그림자를 더 진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면 쉽고요. 그리고 나서 밝은 두 색깔을 섞어서 옆광대를 쳐줄게요. 얼굴 안쪽으로 좀 많이 들어오는 컬러라서 너무 어둡지 않은 자연스러운 컬러를 만들었고요. 관자놀이에서 옆광대 쪽으로 브러쉬를 움직여서 옆광대를 슬며시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M자 탈모 건드릴 건데, 여기는 보통 마몽드 요 제품처럼 발색이 완전 머리카락처럼 진하게 나오는 게 의미가 있어요. 저는 옆머리 내릴 거라서 오늘은 딱히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쪽 얼굴 살을 말 그대로 뒤로 후진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다음은 코 쉐딩입니다. 중간 브러쉬에 중간 톤을 붙여서
눈썹이 시작하는 부분의 앞머리를 몇 번 터치해준다고 생각하고 진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내려와서 콧볼 부분을 쓸어주는데 중요한 건 중간 부분에 힘을 좀 뺀다는 거예요. 여기를 일자로 같은 색으로 바르면 오히려 입체감이 떨어지고 부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강, 약, 강 이 스탠스를 좀 유지해주는 게 좋아요. 다음은 가장 작은 브러쉬에 가장 진한 색을 묻혀서 콧볼을 끊어줄게요. 그대로 콧망울의 옆쪽도 45도 쳐줄게요. 그리고 나서 입술 아래쪽과 입술 라인까지 잡아서 입도 좀 커 보이게 만듭니다. 그대로 중간 컬러로 찍어서 눈 아래 애교살 그림자를 만들어줄 건데요. 이 작업을 하게 되면 눈, 코, 입이 선명해지죠. 블러의 반대는 뭐죠? 샤픈. 샤픈을 주는 거예요. 멀리서 봤을 때 눈, 코, 입이 샤픈해지면 상대적으로 턱살은 블러링 되면서 후진하게 됩니다. 그대로 반대쪽까지 똑같이 반복해서 블러와 샤픈의 차이를 더 주도록 할게요. 오늘 눈화장은 뭐 기교 없이 음영으로 가도록 하죠. 아주 잔잔한 뮤트 톤들이 마음에 들어서 자주 쓰는 클리오의 팔레트인데요. 약간 핑크빛이 도는 베이지 컬러를 눈두덩이 전반에 넓게 발라주고 코 쉐딩 브러쉬로 눈썹뼈 쪽을 블렌딩을 한번 해줍니다. 언더에도 같은 핑크를 발라서 눈두덩이 전반의 칙칙함을 덜어내줄게요. 블렌딩을 정확히 할 때는 항상 새 브러쉬를 쓰는 게 좋은데요. 기존의 팔레트를 찍었던 브러쉬를 그대로 쓰다간 음영이 관자놀이까지 올라갈 거예요. 다음은 조금 더 어두운 컬러를 아까보다 좀 더 좁은 면적에 은은하게 올려줄게요. 저는 가끔 블렌딩했던 브러쉬로 브러쉬에 묻은 거를 눈썹이나 코 같은 데 한 번씩 묻혀주면서 얼굴 전체의 톤 앤 매너를 통일해줍니다. 살짝 핑크빛이 돌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어두운 컬러를 가장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눈꼬리 바깥쪽 2분의 1과 눈 앞머리, 쌍꺼풀 라인을 좀 더 진하게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줄게요. 이거 뭐 기본 아이섀도우 테크닉 아닌가요? 자, 이제 눈썹 그려볼 거예요. 저는 날씬해 보이고 싶을 때 눈썹을 좀 도톰하고 크게 그리는데요. 얼굴에서 눈썹의 크기 자체가 커지면 얼굴은 상대적으로 좀 좁고 길어 보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눈썹의 허리 부분도 도톰하게 잡아주는 거 중요하고 관자놀이로 최대한 길게 늘려주세요. 이상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잘생긴 도령이 보이네요. 박선비. 다음은 브로우 마스카라 사용해 볼게요. 얘는 완전 투명해서 눈썹의 결을 만들어주는 역할만 하는데요. 눈썹이 난 모양대로 어디 뭉치지 않도록 결을 잘 정돈해 줄게요. 자, 이제 본격 아이라인을 그리기에 앞서 뷰러를 사용해 속눈썹을 앞부터 뒤까지 꼼꼼하게 컬링해 줍니다. 뷰러도 정말 쓸 게 많은데 저는 제일 편하게 쓰는 걸 고르라면 이겁니다. 굴곡이 X축으로 아주 동그랗고 Z축으로는 거의 플랫해요. 그래서 아무 눈에 잘 맞더라고요. 갑자기 오늘 왜 이렇게 전공 프로그램 단어가 나오는 거죠? 다음은 아이라인을 그려볼 건데요. 점막과 속눈썹 사이사이를 잘 메꿔주면서 눈꼬리는 길게 뽑아볼 거예요. 상당히 지속력 좋은 아이라이너인데 그만큼 되직해서 라인 그리기가 쉽지가 않네요. 저는 그럴 때 밝은 색에 좀 덜 되직한 아이라이너로 눈꼬리 엣지를 다듬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직한 애들은 브러쉬를 대도 소용이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살짝 컬러를 섞어가면서 언더 바깥쪽의 반 정도 속눈썹 모근 라인도 어둡게 해서 선명한 아이라인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반대쪽까지 브라운 아이라이너를 섞어서 만든 눈꼬리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랜만에 노가다를 띌 거예요. 예, 정말 한 올 한 올 떨어지는 속눈썹입니다. 이렇게 한 올 한 올 한 뭉치씩 떨어지는데 사실 이게 끝에 풀이 같이 딸려와서 그거 떼내느라 추가되는 시간도 많지만 정말 매력적인 눈이 나오는 속눈썹인 것 같아요. 내 속눈썹 사이사이에 하나하나 심듯이 붙이는 건데 정말 저는 눈이 안 좋아서 이럴 때마다 거울에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돋보기 렌즈는 없나? 돋보기 안경은 있잖아. 여튼 어려울수록 자연스러운 게 인조 속눈썹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꺼낸 리얼래쉬 픽서로 위아래 속눈썹에 볼륨감을 먼저 더해주고 컬러가 진하게 나오는 블랙 마스카라를 사용해 속눈썹을 진하고 되직하게 만들어준 뒤 쪽집게를 사용해 겹치는 가닥이 뭉치도록 합니다. 이 작업을 할 때마다 느끼지만 정말 힘들지만 완성된 룩은 기대 이상으로 깜찍해요. 만화처럼 한 가닥 한 가닥 살아있는 그런 눈이 되기 때문에 정말 좀 멀리서 봤을 때 눈에 샤픈을 주기에 아주 좋다고요. 애교살이 살짝 덮인 것 같아서 밝은 펜슬 라이너를 사용해 볼륨을 더해줄게요. 자, 이제 블러셔입니다. 얼굴 중앙에 만들어 놓은 광택에 컬러도 살짝 입혀서 발그레하게 만들어 볼 건데요. 둘 다 젤리같이 폭신한 타입이에요. 제형이 같으면 섞기도 쉬워요. 글로우 빔 하이라이터와 섞어서 볼터치를 더해줄게요. 마지막은 립입니다. 부드러운 컬러가 매력적이죠?
내림마련 컬러를 입술 전체에 발라주고 입술의 가장 도톰한 부분에는 핑크빔을 톡톡 더해줘서 입체감을 강조해 줄게요. 자, 이렇게 메이크업이 완성되었는데요. 이제 짧게 헤어스타일 팁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제 두상은 정수리가 높고 옆 볼륨이 없어서 도형으로 치면 약간 물방울 모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두상의 최악인 머리 스타일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5대5 가르마로 안 그래도 긴 얼굴을 더 길어 보이게 만들어주면서 귀 아래로 내려온 볼륨이 이 턱살과 목에 무게를 더해서 더 물방울 모양으로 퉁퉁하게 만들어주죠. 반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헤어스타일은 바로 요거. 가르마를 한쪽으로 넣고 귀 위쪽의 볼륨은 고데기나 제품을 사용해 띄워준 뒤 스트레이트로 쭉 내려서 턱 볼륨을 그냥 쑥 빠져나가게 하는 거죠. 혹은 이렇게 머리를 아예 묶어서 제 턱과 목 라인을 차라리 보여주는 거. 그리고 다음 편에서 자세히 다룰 거지만 저는 이런 라운드넥보다는 이렇게 V넥이 좀 날씬해 보이더라고요. 제 짧은 목이 더 길어 보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데코르테가 노출되는 옷은 데코르테 쉐딩을 통해서 페이크를 칠 수 있으니까요. 목을 살짝 돌렸을 때 나오는 근육 더 강조해주는 쉐딩 해주면서 아주 딥 페이크를 만들 수 있어요. 비포 애프터 비교해보면 심각하죠? 네. 이 정도면 마이너스 5kg라고 말하고 다닐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사실 제가 몸무게보다 덜 나가 보이는 게 특징인 인간이지만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근 굉장히 많이 했던 메이크업 루틴을 바탕으로 좀 날씬해 보이는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어때요? 날씬해 보이나요? 아무래도 화장을 하게 되면 이제 얼굴 형태는 좀 작아 보이고 눈, 코, 입은 커지면서 이제 얼굴이 좀 전반적으로 좀 슬림해 보이는 느낌은 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트레이트 두상 형태에 따른 헤어스타일 노하우까지 여러분들이 알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저는 이 영상의 기획 포인트이자 하이라이트 2편 18년 동안 날씬해 보이는 법을 연구해 오신 신 박사님의 패션 강좌가 있겠습니다. 강좌라기보다는 제 노하우를 전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